안녕하십니까, 최영찬입니다. 9월 13일 토요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자, 비가 내려요.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는데 좀 강원도 쪽으로 비가 좀 몰려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땅이 그렇게 넓은 땅도 아닌데 내리는 곳만 내리고 비가 안 내리는 곳은 또 안 내리고, 참 그 좁은 땅에서도 어떻게 그렇게 구분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미국이나 아프리카 같으면 땅덩어리가 원체 넓어갖고 비행기 타고도 몇 시간인데 우리나라는 1시간 내에 거의 다 가죠. 제주도로 가도 비행기 타면 1시간이면 갑니다. 여수를 가도 그렇고 부산을 가도 그렇고 거의 1시간 쪽이면 돼요. 다만 이제 움직이는 시간이 좀 많다 볼 수 있는데, 그런 땅덩어리에서 비가 내리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뉴스 볼 때마다 자꾸 강원도 쪽으로 얘기가 나와서 그래요. 뭐 개인적으로 봐도 참 안타깝습니다. 좀 균등하게 내려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태풍이 와도 걱정이고 안 와도 걱정이고 그런 상황인데, 뭐 걱정을 안 할 것이 없어요. 솔직히 세상 살다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도 좋은 일 있다 생각하고 하루하루 살아나가야 한다 봅니다. 기쁨이 있으면 즐거움도 있고 슬픔도 있고 또 미움도 있겠죠. 서로 간에. 특히 경마하는 데는 뭐 단어가 아주 직격이에요, 직격.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그 배팅이 들어가다 보니까 좀 그런 것 같아요. 그거는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저는. 뭐 옆에서 뭐라고 그러는데 내가 뭐라고 잔소리 할 것도 아니고요. 결국은 본인이 절제를 해야죠. 절제를 해야 되고, 어쨌든 좀 경주 수를 줄이는 게 좋습니다. 무한대로 늘리면 그것도 좀 힘들어요. 자, 오늘 잔소리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서울 추천 경주 368텐입니다. 내가 금요일 날 추천 경주를 잘못 선택한 경주가 있었어요. 이거 추천 경주 했어야 되는데 했던 경주가 배당이 터져버렸어요. 역시 배당이 터져버렸는데, 그 추천 경주 선택에서 조금 제 믿음이 좀 부족해서 그래요. 확고한 믿음만 있었다면 당연히 배당 있는 경주에서 승부를 건졌을 텐데 그러지 못했어요. 일반 경주로 가져가서 크게 재미를 못 봤습니다. 이게 제가 선택하기 나름인데요. 서울은 3, 6, 8, 10. 그리고 제주도는 5, 6 경주. 제주도 원래 5, 8 경주 선정했다. 대상 경주는 아니다 생각해서 5, 6 경주로 방향을 틀었고요. 서울은 3경주, 6경주도 배팅할 만하죠. 6경주도 저는 개인적으로 딱 3마리만 갖고 갈 거예요. 3마리. 그래서 걸리면 이거는 돈이 되고, 그 다음에 8경주. 가장 좋아진 정계에 위한 경주예요. 이거는 정계로 풀어냈고, 훈련도 많이 좋아진 말 넣고. 그리고 10경주는 진짜 센 말이 있기 때문에 그 마필과 함께 하면서 3, 6, 8, 10 경주 추천경으로 선정하고요. 제주 5경주 같은 경우는, 여기서 뭐 공개를 해도 돼요, 저는. 어차피 제주도 많이 해주신 분이 없기 때문에, 공개해도 되는데, 해신 놓고 갈 겁니다. 해신 2번이죠. 해신 정명일 기수가 직주를 했더라고요. 훈련량이 세진 않은데 이거 정계에 의해서 지금 선행마들이 다 인기마로 팔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정계에 의해서 해신을 놓고 할 것이고요. 육경주는 제주 육경주는 일대 강자를 놓고 할 겁니다. 백상광 기수가 기승하고 있고요. 정상적인 주기에 드디어 왔고 게이트도 내측으로 딱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는 찬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인기 5위권인데 5위권 마필을 놓고 갬블에 들어가고요. 제주 5경주 같은 경우는 해신이 인기 5위 안에 없네요. 다행이다 저는 생각하고
정계위에서 저는 뭐 예상지 보시면 알겠지만 이번 해시는 머리를 잡았기 때문에 적중 유무를 떠나서 간에 5경주, 6경주는 추천 경주로 선정을 했습니다. 서울은 368택.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각 경주에 임하시는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1경주입니다. 여기 상당히 까다로운 경주예요. 실전 뛴 말이 9번 하나죠. 예전 같으면 이런 말도 그냥 시원하게 와요. 근데 최근은 그렇지 못합니다. 자, 1번 그레이트 삭스. 참고 탔는데 걸음이 안 나오더라고요. 참고 탔는데 의외로 치고 나오는, 인코스에서 치고 나오는 모습이 밋밋해요. 자, 위즈 드림. 모래도 맞았고, 전개에 의한 모습에서는 가장 낫습니다. 다만, 1200에서 좀 뛰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요거 하나 퀘션 마크예요. 이거는 어쨌든 조교사하고 마주가 선택을 해서 여기에 들어왔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1000m에도 선임만 가준다면 저는 경쟁력이 있어요. 모래도 맞았기 때문에 모래 적응까지 됐어요. 모래 적응. 그래서 이제 인기마로 팔리는 것입니다. 슈퍼데이는 앞에 다 무너져야 올라올 수 있는 말이죠. 3번 슈퍼데이는 무너져야 되고, 뭐 느낌 없는 말은 느낌 없다고 그냥 하고 넘어가야 돼요. 솔직히 느낌 없는 말은 느낌 없다고 그래야지. 뭐 만약에 들어오면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제가 공부를 제대로 못한 거죠. 파워풀 술룹. 일단 주행검사 모습에서보다는 훈련 모습이 더 좋아요. 기본 기량도 있고. 자, 문제는 여기서부터 이제 외곽에 말들 모두 다 모래를 안 맞았어요. 주행검사 때 모래를 안 맞고 뜁니다. 하지만 훈련 때 치고 넘어가는 모습을 보니까 파워술루가 상당히 좋더라고요. 자, 성실하고 이코는 이것도 뭐 비인기만데 이것도 모래 안 맞았어요. 이것도 모래 안 맞았는데 여기서 앞에는 갈 수 있어도 솔직히 힘들다고 봅니다. 랩처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말도 모래를 안 맞아 더 잘 뛰어요. 구간 갈 때 모습 보면 모래를 안 맞았어요. 근데 선행을 못 가죠. 7번, 9번이 빠르기 때문에 선행을 못 갑니다. 그럼에도 팔리네요. 자, 썬더런 유일하게 경주를 2번을 뛰었어요. 참 이거 원래 못 들어오는 거예요. 3번 지나면 이거 루키 게임은 아예 못 들어옵니다. 2세마들 3번 이렇게 뛰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못 들어와요. 아예. 그러니까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마필도 모래를 맞으면 안 돼요. 자, 이거 죽기 살기로 선행할 것 같은데 모래를 맞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감량기수 선택했는데 이상규 기수 아직 말 타는 거 보면 정상 컨디션은 분명히 아니에요. 지난주에 혹시나 이상규 기수 놓고 노림수 가져가신 분들은 알 거예요. 뭔가 몸이 아직 덜 만들어졌다는 그런 느낌이 왔어요. 그러니까 한 주 지났으니까 좀 더 나아졌겠죠. 10번 파워베스 역시 모래 안 맞았습니다. 모래 안 맞고 뛰었어요. 다만 스타트 능력에서는 좀 밀리기 때문에 모래 맞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리고 같이 뛰었던 말들이 센 말들이죠. 그래서 아마 이게 깜빡이로 가는 것 같은데 모래를 안 맞았다는 점에서는 저는 메리트가 좀 떨어집니다. 2번 10번이 깜빡인데 이 2번 10번 깜빡에 저는 손댈 이유가 없다라고 봐요. 틀려도 저는 위즈드림이 좋습니다. 그리고 6번 훈련 때 모습을 보면 6번이 좋아요. 그 다음에 썬더런이 좋습니다. 10번까지 안고 가도 되겠네. 왜냐하면 저는 이 경주 파워풀 술루가 선입 전개가 되기 때문에 이마피를 놓고 가려고 마음먹었어요. 외선에서 정정희 기수가 어차피 선입을 갑니다. 선입을 가는데 모래 맞춤에 대해서는 최소화를 좀 해준다면, 일단 1000m 단거리이기 때문에 7번하고 9번이 빠른데 그 두 마리가 붙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그 뒤에 졸졸 따라가는 게 아니라 외곽으로만 만약 빼준다라면 분명히 스피드에서 7번하고 9번을 못 이겨요. 못 이기는 말들입니다. 빼주면 저는 추입이 된다고 봐요. 그러면 선입형 추입이 가능하다라고 훈련 때 보였어요. 훈련 때. 그래서 그 훈련을 액면 그대로 믿는다면 6번의 첫 입상이 저는 조금 노림수 가져갈 만하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6을 놓고 노리고 시작을 할 거예요. 훈련이 좋았기 때문에 훈련으로 보면 가장 눈에 띄는 모습이고 두 마리 기본인데 마지막 10번까지는 안고 가줘야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스타트는 6 놓고 2구10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자, 모래 맞고 안 맞고 과연 성적이 어떻게 나올지 가장 궁금해요. 신마들은. 홍콩 말들이 두 개 다 입상을 했는데 그거는 이번에는 모래를 안 맞았잖아요. 잔디주로 해서 뛴 말들인데 작전을 진짜 잘 썼어요. 우격 단임으로 던져가고 결국 모래를 안 맞고 가니까 말이 더 찌더라고요. 왜냐면 홍콩이 파도 2잖아요. 파도 2인데 세요. 굉장히 센 말들입니다. 가격도 훨씬 뭐 우리나라에서 번접하지 못할 마필 가격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모래 안 맞으니까 입상을 하더라. 자, 그래서 이제 모래 맞고 안 맞고는 그거는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되는데 모래 맞고도 오히려 또 잘 뛰는 말은 있어요. 자, 1번 스마트 테이크가 단독 선행을 갈 수 있는 찬스입니다. 원게이트 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냥 선행을 던질 가능성이 높아요. 선행을 간다면 버틸 수가 있겠죠. 동반 인기 이끌고는 4번 안양 기쁨은 선입 전개가 되는 말인데 선입으로서 역시 이 말의 스피드도 그 느린 말이 아니에요. 최근에 13.7, 13.6, 13.6이면 결코 느린 말이 아닙니다. 상대가 너무 빨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1번, 4번의 선행 선입의 동반 입상이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5번이 점핑이에요. 점핑은 뭡니까? 감량 효과를 기대해서 점핑을 한 겁니다. 그래서 도전마가 되겠죠. 옥천인싸는 선행 가야 되는데 선행은 못 갑니다. 여기서는 천행챗도 싹 사야 돼요. 그래야지 추입으로 올라올 수 있겠죠. 대승마도 어느 정도 팔리는데 선입권 추입에서 밋밋해요. 뭔가 한발 결정타가 없다. 결국은 상대로 볼 수 있는 말은 3번 컴플리트 타임과 거센 폭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1번, 4번이 아무래도 현장에서 상당한 인기를 끌 가능성이 높아요. 선행과 선입으로 상당히 많이 인기를 끌 가능성이 높은데 이 두 마리에게 견제 들어갈 수 있는 말은 3번과 5번이다. 특히나 5번은 감량으로 들이밀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사가 우세하지만 경마 뭐 절대가 없잖아요. 절대가 없기 때문에 현장 좀 자세히 보시면서 좋은 결과로 만들어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지금 저녁 내내 비가 오기 때문에 그 주로까지도 꼭 확인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만 됩니다. 우리나라는 주로가 굉장히 작용을 하죠. 부산도 마찬가지고. 뭐 1번 게이트 말은 여전히 또 이번 주 또 작살이 났기 때문에 그래요. 자, 서울 3경주가 이제 첫 번째 추천 경주입니다. 6번이 인기를 끌고 있더라고요. 6번이 문학축제가 2착으로 승근한 말인데 이게 인기 1위로 팔려요. 문학축제가. 자, 2착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핸디가 푹 떨어졌죠. 오랜만에 공격자마주 말이 나오네요. 근데 푹 떨어졌는데, 야, 이거, 그냥 애명만 믿긴 좀 그렇죠. 1착으로 승부했으면 그래도 능력을 보는데, 이게, 가만 보면 1착과 2착의 차이는 어마어마하더라고요. 항상 그 결과를 보면 1착과 2착의 차이는 굉장히 높아요. 근데 승군전에 곧바로 인기 1위로 팔린다는 건 좀 과하다고 저는 볼 수 있고요. 2번 캔버스 앵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승군전에 보여줬잖아요. 안 된다는 거. 그래도 여전히 51.5의 핸디가 가볍기 때문에 이 두 마리가 인기를 끌어요. 근데 저는 이 두 마리의 저배당 공략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이 경주는 뒷심에 가장 우위를 볼 수 있다라고 판단되는 말이 빈체로킹이에요. 이 마필을 놓고 할 겁니다. 여기에 블러드 마운티도 말이 좋아지고 있어요. 이것도 좋아지고 있어요. 자, 슬램 드래곤도 어느 정도 지금 공백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요거 하나 이제 변수인데, 글쎄요, 이런 건 현장 상태 봐야 되겠고요. 7번까지 봤는데 7번은 저는 뭐 아예 안 보는 말이기 때문에 거론 안 하겠습니다. 이것까지 거론하면 더 어려워지죠. 자, 추천 종류로 선정한 이유는 이거는 뭐 16게임이 거의 눈에 보이는 그 시각으로는 두 마리의 동반입상 유력해요.
하지만 두 마리의 견제가 들어갈 수 있는 말이 있기 때문에 이 경주를 첫 번째 추천 경주로 선정한 경주입니다. 밑에 마필이 저는 이겨주길 기대하면서 노리는 경주예요. 이 중에서 한두를 아예 중심에 넣고 갬블에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이 경주가 첫 번째 추천 경주로 선정한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4경주입니다. 여기는 라온 피날레의 이 테마죠. 가장 눈에 띄는 말이에요. 뭐 이거는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온 피날레. 걸음이 늘어났고 뒷심이 있기 때문에 이거 뭐 올라오다 끝나버렸는데 뒷심이 있기 때문에 저는 역전이 가능하다고 봐요. 역전이 가능합니다. 충분히 역전이 가능하다고 봐요. 지금 이마피를 놓고 이제 문학 댄스와 그리고 대한 콩코지가 팔리죠. 홀짝으로. 그리고 팔리고, 그 다음에 이제 원더풀 툰업도 팔려요. 원더풀 툰업도 팔리고요. 그 다음에 1번까지 팔리는데, 1번은 뭡니까? 지금 디에고 기수가 한 번도 입상을 못했어요. 단독 선행인데 뒤가 좀 약한 말이죠. 뒤가 좀 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참 쉽지 않은 선택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거리가 100m 내려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어요. 원게이트에서 최적으로 전개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번은 인기 2위로 팔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7은 꺾어낼 겁니다. 조교가 너무 약해요. 이건 뭐 다리가 약한 건지 2주 만에 출전하면서 조교 훈련이 약한 건 맞는데 훈련이 너무 약합니다. 그리고 이거 불량줄 때 기록 아닙니까? 일반적인 기록에서는 이게 정답이라고 봐요. 이게 정답입니다. 포화줄에서도 이렇게 떼었는데 불량줄에서 이 기록은 저는 못 믿는 기록이에요. 그래서 7번이 인기마로 팔리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 그냥 지우는 말이 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6번의 첫 입상을 기대를 해보겠고요. 3번, 4번 이 두 마리의 동반 입상이 거의 유력해 보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 마리 본다면 이제 1번의 선행인데 못 믿거든요, 솔직히. 주로가 내일 1, 2, 3 경주를 봐야 돼요. 1, 2, 3 경주를 보고 원게이트가 선행마가 유리하다 그러면 1번이고 앞선이 무너진다 그러면 선입 조건에선 9번이 낫습니다. 그래서 이 두 마리는 둘 중에 하나는 받치는 정도로 안고 갈 가능성이 있어요. 이거 현장 선택해야죠. 현장 선택해야 됩니다. 6 놓고 3, 4. 그러니까 이거는 주로만 보면 돼요. 현장에서. 선행이 버틴다 그러면 만약에 1번을 좀 세게 보셔야 되고 1200이기 때문에 못 버틴다라고 보시면은 9번을 안고 가는 9번은 어느 정도 배당이 있기 때문에 가져가셔도 됩니다. 자, 4경주 라홈 피날레가 가장 입상 안정권으로 저는 보고 있는 4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5경주입니다. 진짜 부진마 편성이죠. 여기도 조교 때 마음에 안 들었던 말이 하나가 나와요. 인기만대. 10번입니다. 최외곽의 해피리번. 훈련이 별로 마음에 안 듭니다. 부종도 있었던 모습이고, 교도상도 있었고, 이게 뛴 거 보면, 인기만이죠, 무조건. 무조건 인기만데, 7주 만에 출전하고 있고, 약간의 공백도 있는데, 훈련까지 여전히 약해요. 그래서, 이게 깜빡이로 간다면, 솔직히 배팅의 메리트가 전혀 없다라고 저는 판단되고요. 오히려 세인트 위너는 선행 가는 조건이기 때문에 저는 갑니다. 빠른 말이 없어요. 백마가 없더라고요. 이건 맘먹으면 김태희 기수 선행까지 가요. 최근에 약간 입상률이 주춤하고 있는 김태희 기수인데 오랜만에 앞에 갈 수 있는 찬스를 맞이했다는 점. 굉장히 느린 레이스 이 경주가. 느린 레이스이기 때문에 선행을 가지는 상황에서는 오히려 더 나은 기량을 볼 수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취보다는 선행이 낫죠. 자, 10번의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그 뒤에 말들이 경쟁력이 있는데, 자, 2번하고 4번은 지금 5조에서 중반 출전했는데요. 훈련을 보면 이게 더 좋아요. 훈련은 남촌 서브가 더 좋습니다. 훈련으로 선택한다면 그래요. 썬더럭키도 훈련이 너무 약하죠. 이 훈련이 약한 말도 뭐 항상 이유가 있어요. 그 다음에 과천 보스도 이 정도 레이스
약 레이스이기 때문에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여기는 뭐 크게 터질 수 있는 레이스는 아니에요. 다만 이제 10번이 들어오면 저배당이죠. 8번을 저는 넣고 가는 경주가 되겠고요. 노림수는 4번, 5번입니다. 4번, 5번. 나머지 한두는 현장에서 선택할게요. 혹시나 보고 최종 보고 10번이 되면 이거는 뭐 4번, 5번 중에서 하나를 빼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10번을 뺀다면 오히려 현장에서 혹시나 내 눈에 좋게 보이는 말이 딱 나와 준다라면 그게 배팅에 안고 갈 수도 있어요. 여기서 복병으로 볼 수 있는 9번 같은 거, PNS미 같은 거는 충분히 경련이 있죠. 올해 공백기만 있어서 그렇지 기본적으로 뛰는 걸음을 보면 그때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현장 선택에 의해서 가져가겠다. 5경주였습니다. 자, 6경주입니다. 6경주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경주는 4마리 싸움으로 봐요. 4마리 싸움, 3마리를 갖고 노릴 텐데, 지금 여기다 인기도를 제가 그려줄게요. 3번, 6번, 1번, 4번, 10번. 자, 이렇게 이제 이게 인기도예요. 근데 이거 추천 경주로 가져간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여기서 3마리만, 이거에서 3마리 선택하면 쉽죠. 풀어내기가 굉장히 쉬운데, 1차적으로 지울 수 있는 말은 10번입니다. MJ 뽀찌. 뽀찌가, 모찌제. MJ 모찌. 뽀찌 그러면 또 안 되죠. 모찌. 모찌. MK 모찌. MK. 이름 같아요. MK. K. 보통 김씨, 강씨, 마명 때문에 그런가요? 자, 어쨌든, MK 모찌. 이거를 저는 1차적으로 지웁니다. 1차를 지우고요. 여기 이제 복병이 2마리 있는데 그 복병은 다 말씀드리면 솔직히 어렵고 빛나는 질주가 과연 직전 같은 똑같은 전개가 나오느냐 이게 변수예요. 직전과 같은 똑같은 전개가 만약 여기서 나오면 직전에 입상이 가능한데 이 말이 원래 취입말입니다. 근데 굉장히 전개를 쉽게 풀었어요. 선입을 가는 바람에 그 바람에 인기 11을 갖고 입상을 했는데 이번에 핸디도 늘어났고 직전과 같은 전개 모습은 절대 나오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한두 선택을 하는 게 7번입니다. 자, 이 4마리 중에서 현장에서는 딱 3마리 갖고 배팅에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3마리 조합을 하겠다는 얘기죠. 여기서 4마리 중에서 또 한두를 걷어내고 노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경주가 바로 승부 경주로 선정한 추천 경주가 되겠습니다. 뺄만 과감하게 빼면서 노려야죠. 그거 뭐 아쉬워서 못 빼고 뭐 그러면은 배팅이 갬블이 안 돼요. 4마리 중에서 한두를 완전히 꺾어내고 나머지 3마리만 갖고 갬블에 들어간다. 여기는 이제 포함을 시켰어요. 7번 그래티튜드까지 가져간다는 거. 그거는 이거는 가져간다는 얘기예요. 안한자를 집어넣었잖아요. 그러면 이 136 중에서 한두를 뺀다는 얘기입니다. 6경주였습니다. 이건 뭐 거의 힌트 다 드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7경주입니다. 이거 저배당 맞춰내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능력으로는 슈퍼몰로면요. 하지만 핸디가 57.5까지 올라갔어요. 김태용 기수한테 직전에 잘 따서 이제 결국 5선끼를 이겼는데 57.5까지 올라가서 3착 승운에 걸렸습니다. 3착 되면 승급이에요. 이런 말도 보통 이제 1착, 2착 돼야줘야죠. 그래야지 승부가 이제 된다고 볼 수 있는데 인기 2위입니다. 3착 승운에 걸렸는데 인기 2위예요. 인기 1위는 뭡니까? 지금 꾸준한 기량을 가장 보이고 있는 마필이 탭딘이에요. 인기 1위입니다. 순발력도 있어요. 다만 이제 최외가
외곽으로 밀렸다는 게 이제 하나 변수죠. 근데 외곽으로 밀린 것만 변수가 아니라 척거리예요, 이거. 콩 4개짜리 척거리입니다. 척거리. 해필이면 어떻게 외곽을 배정을 받은지 모르겠어요. 이거 외곽 신청한 건지. 그래도 말에 스피드가 있기 때문에 앞에 던질 가능성이 높아요. 4번 바추가 보기가 빠르죠. 이 말이 선행을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1700은 선행만한테 유리한데 센 말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못 버틴다에 거의 한 표를 던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바추가 보이를 4번 바추가 보이를 잡은 예상자가 거의 없죠. 예상가들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이 핸디에 또 외곽의 척거리에 출전하고 있는 탭딘 이 두 마리가 동반 입상을 해주면은 진짜 저배당이죠. 이렇게 들어오면 저배당이에요. 근데 조건이 두 마리가 좋은 건 아니에요. 일단 올라간 핸디가 변수고요. 외곽에 척거리란 점, 코너 4개짜리 처음으로 뛴다는 점이 변수고요. 그럼 이 마필드 견제 들어갈 수 있는 말이 1번, 5번. 나머지 다네. 6, 7, 8이 다 되네. 그러네요. 이런 말이 다 되거든요. 근데 이거 싹 다 가져가면 어떻게 됩니까? 뭐 배팅 하지 말라는 거지 어떻게 돼요? 근데 배당이 있기 때문에 뭐가 놓고 가도 이건 할 말이 없습니다. 할 말이 없어요. 저는 누가 와도 할 말이 없다. 다만 여기서 가장 지금 제가 째리고 있는 말이 요겁니다. 8번. 탐나체 강자. 개인적으로 마번을 못 잡았어요, 이거. 요게 좀 제 실수 같은데 1800에 뛴 거에 내가 너무 심취했어요. 그 전에 1700에 입상한 거를 복귀를 봤으면은 이거 잡았습니다. 근데 이거 못 잡았거든요. 그래서 이 경주를 배팅 강도는 저는 못 올려요. 8번을 가져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못 올립니다. 변수는 분명히 나와요. 동반 입상을 할 수도 있지만 불올릴 수도 있다. 나머지 말들도 옥석을 가려야 되겠죠. 여기서 지금 아나짜리인데 5번 좀 선택까지 좀 어려워지겠죠. 그 다음에 7번 이렇게 자르다 보면 결국은 이제 말이 결국은 이렇게 남게 돼요. 두 마리만 잘라도 어느 정도 압축이 됩니다. 다만 이제 9번 갖고도 제가 조금 현재까지 고민이 되는 대목이에요. MKD도 훈련 때 모습 보면 괜찮아요. 병합할 때 병합할 때 모습 보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가능성이 있는데 이거는 어쨌든 저배당도 중배당도 도전이 가능한 경주고 저는 9번 3번에 이게 타협하지 않을 거예요. 대끼리 조건이 안 좋은 말이 두 마리가 뛰는데 굳이 이게 타협을 걸 이유는 없다고 봐요. 대신에 뭐 아까 5번은 지웠지만 어쨌든 간에 뭐 밑에 말을 놓고 공략하더라도 배당으로 안고 가셔야 되는 그런 경주가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는 어쨌든 배당을 노리더라도 가볍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8경주입니다. 여기가 이제 추천 경주예요. 아까 6경주는 이제 3마리만 갖고 노린다 그랬는데 여기는 지금 선행마가 인기 1위, 2위, 3위더라고요. 야, 이거 제가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죠. 선행마끼리 이렇게 팔리고 있는데 이거 사시겠습니까? 근데 한 경주가 내가 모르는 그 선행마끼리 들어왔어요. 근데 나머지 한 경주는 역시 선행마끼리 팔리니까 부러지더라고요. 지금 현재 2번, 5번, 11번이 인기 1위, 2위, 3위예요. 거리는 1200이고. 세 마리 모두 선행마입니다. 자, 2번 예술이야.
항상 간당간당하죠. 앞에는 가요. 앞에는 가는데 간당간당합니다. 자, 5번. 직전에 선행을 못 갔어요. 근데 모래를 안 맞으니까 직선에서 더 뛰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핸디가 플러스 4가 올라갔어요. 핸디도 올라간 상태에서 이렇게 빠른 말을 만났는데 과연 5번이 선행을 못 가고 될까요? 인기 1위에요. 그 다음에 11번. 최외곽으로 밀렸습니다. 지모션을 따라가는 훈련 모습이에요. 선행마가 따라가는 모습을 보이면 안 되죠. 상위군을 만나더라도요. 선행마는 거의 대등하게 붙여야 돼요. 왜? 스피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2, 5, 11 이거 아예 없습니다. 이렇게 배팅 안 해요. 2, 5, 11 이 조합도 없어요. 저는 뭐 2호 때리고 20일 받치고 5위 때리고 50일 받치고 뭐 10일 놓고 5위 뭐 이거 아예 없습니다. 선행마끼리 이거는 선택을 할 수가 없다. 근데 이 경기 편성을 보면요. 한숨이 나옵니다. 강한 추임마가 없어요. 눈에 확, 야, 이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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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말이 없어요. 근데 경주는 뭐예요? 전개를 그래도 알아야 돼요.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건의 배팅은 제게 없습니다. 인기 1위, 2위, 3위 이 조합이 절대 없기 때문에 추천경을 선정한 거예요. 노림수는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어요. 요거 한 경주만 미공개를 하겠습니다. 자, 9경주로 가겠습니다. 자, 2경주도 이제 페어 즈카이즈하고 6번 에이스 K가 인기마로 팔리죠. 두 마리가 괜찮아요. 괜찮은데, 역시나 이제 페어 스카이즈, 선입전개 말이죠. 6번은 선행을 가려고 그럴 거예요. 빠른 인기마로 팔리기 때문에 아마 선행을 가려고 그럴 것인데, 이게 빠르죠. 8번. 글로벌 코디. 이 마필이 빠릅니다. 근데 이 마필은 어차피 던져도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솔직히, 잡고 나갈 가능성이 높아요. 선행을 안 가고. 그러면 에이스K가 선행을 가는데 좀 유리합니다. 유리하고, 탱자는 솔직히 살아나지를 못하고 있더라고요. 결국은 외곽의 두 마리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저는 평가를 할 수 있는 경주가 되겠고요. 2, 3호가 팔리네요. 보병은 요거죠. 스마트병. 추임력이 있는 말. 바닥에서 올라오는 모습도 보여주는데 바닥까지는 안 밀릴 것 같아요. 리버터형이나 코스모론도 느리기 때문에 스마트별이 조금만 적극성을 보인다면 일찍 붙을 것 같아요. 1400이 14.2면 13.8까지 나갔던 말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 저는 바닥에서는 움직이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올라올 수가 있어요, 이 말이. 기분 좋은 말이 이때 선행 갔잖아요. 못 가잖아요, 여기서 선행. 근데 또 하염없이 인기를 끌어주고 있어요. 2번 코스모론도 이제 바닥 추임마죠. 그래서 전개상으로 보면 1번, 6번이 선행 선입이에요. 1, 6이 선행 선입이고 그 다음에 5가 유리해 보여요. 5가 4도 바닥에서 올라오잖아요. 리버태양 올라올 수 있을까? 이게 선행 선입이기 때문에 전개에 굉장히 유리해요. 싸우지만 않으면 또 주로까지 가볍다면 특히나 페어 스카이즈가 2차 승군에 걸렸기 때문에 과연 어떻게 승부를 걸어가느냐 이것도 포인트가 입니다. 자칫하면 빠질 수도 있다는 그런 현상도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어쨌든 4번까지는 경쟁력이 있다고 봐요. 1654. 자, 이 안에서 어느 정도 답을 찾아내야 된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나머지 2번, 3번까지도 분명히 현장에서는 팔릴 거예요. 근데, 앞에서 끝나면 쉽게 끝나면 1번, 6번.
만약 앞선이 있으면 뭐 하나가 변수가 생긴다라면 뒤에서 올라오는 5사까지는 경쟁력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압축을 해서 노린다면 저는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봐요. 그 압축이 근데 쉽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인기마 다툼인데도 그래요. 자, 9경주였고요. 10경주입니다. 여기 이제 추천 경주로 마무리, 추천을 선정한 경주예요. 여기도 두 마리가 아마 현장에서 세 마리가 인기마로 팔리죠. 디아나 1번. 문생의 호감에 다 인기마로 팔리네요. 그 다음에 이제 소아라스타 승군전입니다. 그 다음에 마이티션, 인기 3위로 팔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기 4위가 바덴바덴. 그리고 인기 5위가 라라케인데 라라케인은 당분간 안 보겠습니다. 예. 순위 이건 적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의미가 터지면 오히려 라라케인보다 라라케인이 회복이 안 되기 때문에 조교는 했는데 예전에 그 모습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럴 때는 33점만 조심해야죠. 하늘이 이런 말을 조심하는 게 낫습니다. 솔직히 이 경주를 승부처로 준비한 이유는 167이 인기마로 팔리고 있어요. 167이 인기마로 팔리고 있어요. 여기서 두 마리만 선택을 하겠고요. 그 다음에 순서대로 적었으니까 2번, 3번을 적어야죠. 이렇게 2번, 3번이 복병이에요. 이 위에 167 디아나와 소아라스타 마이티 쇼나한테 대응해 줄 수 있는 말이 이렇게입니다. 자, 근데 오늘 아까 8경주를 제가 공개를 안 했죠. 여기서는 공개를 하는데 바덴바덴입니다. 이거 작년에 GC 트로피 경주 뛰고 그건 1년 만에 지금 출전하고 있죠. GC 트로피는 남아공 트로피 그 특별 경주예요. 그 남아공 트로피 특별 경주를 뛰고 1년을 쉬었어요. 그건 1년 만에 지금 11개월 만에 출전했고 이때 컨디션만 점검을 했습니다. 훈련도 대충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조교를 제대로 하더라고요. 컨디션이 완전히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바덴바덴 때문에 마지막은 추천 경주로 선정한 겁니다. 바덴바덴입니다. 전개상에 딱 뭐가 앞에 가든지 간에 선입을 갈 수 있는 전개를 만났어요. 자, 이제 힘이 차오른 시점이고 작년에 뛰었던 그 능력을 본다면 여기서는 저는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봐요. 자, 10경주 그래서 끝장 승부로 선정을 한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고요. 모두에게 좋은 결과 있는 토요일만 되시고 건승하십시오. 감사합니다.